전 건축을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습니다만은 저는 건축은 우리 인간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아울러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그 생각과 행동 모든 인간이 사고하는 걸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늘 노력해야 된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세계관을 읽어야 되고 그 시대에 맞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적 감각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. 항상 저는 그 노력하고 자기의 감성을 깨울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건축이라는 게 모여서 도시가 형성되잖아요. 그럼 그 도시라는 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집을 지어서 오래됐다 한 마을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인간이 들어서 뭔가를 좀 더 나은 방법을 만들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도시여야 되는데 예전 일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. 처음으로 제가 건축 설계 일을 맡았을 경우만 해도 그것도 옛날 일입니다. 1970년대 초만 해도 건축에 대한 것은 우리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1975년도 이후에 엘리베이터가 또 들어오게 되고 또 고층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. 그때부터 더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건축에는 힘들구나는 걸 느끼게 되었죠.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달나라에 간다, 그 다음에 또 화성에 간다, 우리 인간이 이주한다는 걸 생각해 볼 때,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주해 갈 당시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 달에 갔다, 화성에 갔다 집을 지을 때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건축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축이 꼭 건축가 혼자로서 어떤 독단적인 것이 아니고 협업을 해야 된다.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문제는 자기의 객관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. 그래서 그게 건축가로서 어떤 조정을 잘 할 수 있는 것. 그래서 옛날부터 이야기가 되온 게 건축가는 심포니에 컨덕터라는 말이 나온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합을 해서 제대로 만드는 거. 그게 참 중요한 역할이라고 건축가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.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했던 제가 1971년도에 개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체적으로 주택 그 다음에 한 2, 3층 되는 주택 겸한 건생 그런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디자인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처리해서 수입을 좀 얻을 수 있는가 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 사회에서 그래도 건축사의 위치, 건축가의 위치가 좀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죠. 맨 먼저 시작했던 것이 서대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건물입니다. 그 건물이 4층 건물이거든요. 그 1993년도 일입니다. 일인데 그분들 생각에는 좀 더 높게 짓고자 했습니다만은 주차장의 해결이 어려웠고 또 하나는 거기 위치가 과연 임대 분양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생략할 겸해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오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는 4층을 짓더라도 엘리베이터를 넣어야만 분양이 잘 된다. 임대가 잘 된다 해서 그 건물이 이제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었죠. 그때 그걸 제가 생각했던 그 건물의 주인이 원래 그 건물 자체의 했던 그 업종이 양복점이었습니다. 이화 양복점이었는데 그 이화라는 게 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실 같은 배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화는 배인데 배를 생각해서 그 디자인이 꼭지에 붙은 배 모양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번 촬영하러 가보니까 좀 외관이 그 색깔이 다 검은 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래는 그 붉은 색깔이었습니다. 좀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고 또 그 옆에 창문도 보면 우리가
가로 세로의 창문이 아니고 이건 좀 45도로 삐뚤삐뚤한 창문이 붙어 있습니다. 그것도 이제 생각하기로는 나무의 어떤 성장이 곧바른 그 나무가 아니고 좀 오피스하게 서로 그 형상을 나타내는 창문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게 또 전철이 들어서고 임대가 잘 돼서 지금까지도 그 건물이 잘 관리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. 그게 끝나고 나서 95년도에 이제 설계 허가를 받아 착공했던 게 수정동에 있는 그 수정 빌딩입니다. 그 건물은 그 둥근 창을 넣게 된 것은 이화 빌딩에 조금 그 개념이 있습니다만 둥근 창에다 유리를 넣었습니다. 그 거울 유리를 넣었는데 그게 각도를 두게 된 게 부산 항에 있는 정박되어 있는 배들이 거기 거울에 비쳐서 길 건너편에 있는 보는 분들에게 어떤 그 항을 보이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그 가서 보면은 유리가 하나의 큰 유리가 될 수 없었던 걸 우린 그거 몰랐습니다. 그래서 조각조각 이 이제 유리 거울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배가 나타나는 항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던 아쉬움이 있습니다. 지금 그 건물은 그래도 그분이 인수인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지금까지도 무난히 잘 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, 그게 동대신동에 있는 이화 빌딩이나 이 수정 빌딩이나 어떤 개념상의 문제는 둥근 창을 넣었다는 게 서로 같은 인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980년대에 했던 게 위드 웨딩 홀이라고 하는, 본래 그 이름은 금호 예식장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보니까 누가 인수한 분이 이름을 바꿨어요. 위드 결혼 웨딩 홀이라고 이름을 바꿨었는데, 그건 그때, 지금은 외관밖에 없습니다만은 사실 그 설계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웨딩 홀이라 하면 이 스페이싱 또 스판이 넓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층고가 좀 높아야 되고 보호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구조적으로. 그래서 전까지는 콘크리트 일반적인 구조로 스페이싱이나 스판이 뭐 6m, 7m 정도로 했습니다만 그 위에 웨딩홀에는 그 스판이 한 12m, 스페이싱도 그 정도 됩니다. 그건 어떻게 했나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에다가 위에는 철골 구조를 같이 엮어서 만들어서 그만큼 스페이싱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런 점은 좀 내부를 보지 않고서는 말하기 좀 힘들고, 또 설계했던 그때의 고충을 이야기하자면 좀 힘든 일이었습니다. 제가 구조를 좀, 그때 당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구조, 전기, 이게 직접 도면을 그리고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좀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